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일본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GMO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것 같은데 이제 줄여서 PG 회사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이쪽 페이먼트 회사들이 굉장히 어떤 퍼포먼스가 좋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한국 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퍼포먼스 좋은 회사들이 많았죠.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뭔가 멀리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 뭐 페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쪽에 속해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뭐 꼭 페이자가 들지 않더라도 뭐 국내 대표주로는 NHN 사이버 결제가 있었고 그 다음 이쪽 PG사로는 KG 이니시스라는 기업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PG 기업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다. 그래서 GMO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GMO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이제 회사 이름이죠? 일본 회사인가요? 네, 일본 상장 기업이에요. 네, 흔히들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벤사랑 PG사를 한번 그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좀 말씀을 드리면은 PG사를 생각을 해보면은 PG사는 간단하게 말해서 온라인형 결제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거 다 포스기기 안 쓰잖아요. 정확히는 벤사랑 좀 구분을 지어본다면 벤사는 가맹점, 포스기기, 벤사, 카드사로 됐다면 PG사는 쇼핑몰, PG사, 벤사, 카드사. 그래서 포스기기를 대체하는 사업 영역이 PG사의 어떤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서 결제한다고 해서 꼭 벤사의 수수료를 안 내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카드로 온라인 결제할 때 KG 이니시스를 통해서 결제를 할 때도 이 카드는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 같이 벤사를 통해서 결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벤사는 무조건 거쳐야 되는 형태로 현재는 유지되고 있다. 근데 그 중간 다리 과정에서 PG사가 어느 정도 꿰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GMO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사는 PG사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왜 하필 국내 PG사도 많을 텐데 일본 기업을 굳이 소개를 시켜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첫 번째로 일본을 꼽은 이유는 이 일본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캐시리스가 굉장히 적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아직도 이 시대에 들어서도 현금을 쓰는 어떤 유일한 나라라고 해야 될까요? 그 통계 자료를 제가 좀 찾아서 봤었었는데 현금을 안 쓰는 비율이 18%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다시 말하면 일본이 현금을 쓰는 비율이 82%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 현금을 많이 쓰는 사회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이거 들은 얘기인데 일본 여행을 가서 카드 결제를 하려고 하면은 결제가 안 되는 자영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현금을 굉장히 어떤 중요시하는 이게 일단 첫 번째의 어떤 그림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달리 또 말하면은 성장성이 앞으로도 무한한 기업일 수도 있다라는 말로도 또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일본 아베 정부가 밀고 있는 어떤 테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본이 중요하게 밀고 있는 게 흔히 말하는 이제 아베노믹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 아베노믹스만큼 중요하게 밀고 있는 게 소사이어티 5.0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충 뭐냐면은 이 아베 정부가 밀고 있는 게 이제 올림픽 때 그걸 중점적으로 막 밀려고 했는데 IoT나 AI 아니면 데이터 플랫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미는 테마가 이제 소사이어티 5.0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이 데이터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 입장인데 이 데이터를 모으려면은 사람들이 카드를 결제하고 어떻게 보면 뭐 현금을 쓰는 게 아니라 뭐 계좌 이체를 하든지 이런 뭔가 돈이 오고 가는 데이터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인데 이런 게 너무 캐시리스하지 않아서 이 관련 금융업이나 뱅킹업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발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사이어티 5.0 중에서 하나로 미는 게 캐시리스 사회가 이제 하나의 토대인데 그 하나 중에서 이제 빛을 발하는 게 이 GMO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사이어티 5.0이 2017년에 시작이 됐다. 네, 요약하자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현금을 많이 쓰는 사회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했을 때 이런 GMO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같은 PG사가 엄청난 수혜를 받고 캐시 비율이 낮은 국가보다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의 PG사를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본에서 PG사가 하나만 있진 않을 텐데 왜 이 GMO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언급을 해주셨나요? 네, 일단은 뭐 말씀을 드리면
드리면은 GMO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말고도 이 피지사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소프트뱅크, 여기는 이제 페이먼트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시장 점유율 2위고 그리고 소니 페이먼트 서비스가 시장 점유율 3위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외국 업체 뭐 아마존페이라든지 페이팔이라든지 뭐 이런 걸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독보적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GMO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일본 내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익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인데 이게 이제 GMO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IR 자료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의 수익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어떻게 가져가는 트렌드인지 보여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가이던스를 얘기하는 것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2017년부터 많이 올랐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일본의 소사이어티 5.0 아베가 얘기하는 어떤 초창기 진입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부터 일본의 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쪽이 급성장하게 되는 시기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아까 얘기했던 근거로만 봐도, 그리고 뭐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그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 바이러스 사태로도 엄청난 성장률을 구가하게 되는, 그래서 뭐 살짝 차트를 또 띄우게 되겠지만 이 차트의 경사도로만 봐도 엄청난 주가 차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의 뭐 저세상으로 가는 정도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어닝 대비 이 자산 가치가 얼마냐라고 봤을 때는 거의 아마존급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기업이라서,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매매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일본의 산업이 이렇게 고성장하는 기업도 있고, 일본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되게 저성장 국가라서 완전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상식을 그냥 넘어서 저성장 국가 안에서도 고성장 기업을 찾아야 된다, 그런 거를 우리 채널에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한국도 사실 저성장 국가인데 그 안에서도 고성장 기업이 있듯이 일본을 너무 범죄 국가로 너무 정치적으로 넘어가지 않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했지만 벤사가 피지 사업부를 가지고 있듯이 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에서도 오프라인 페이먼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카드 기기를 이제 포스 기기라고 해야 될까요? 오프라인 포스 기기를 GMO가 만들어서 내놓고 이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쪽이 보면은 이 오프라인 사업만 해도 18년 대비 19년에 100%나 거의 더블 성장하는, 그래서 일본 안에서도 이러한 사업 영역이 이렇게 고성장하고 있다, 이런 면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GMO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는 회사가 일본에서만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나요? 아니면 글로벌리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이 사진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것도 이제 GMO 쪽에서 IR 자료로 가져온 건데, 다 이제 볼 필요가 있을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당연히 이제 재팬에서 GMO 쪽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태국 쪽 P2P라는 기업이 있나 봐요. 이쪽이 이제 수익 관점에서는 연 57%로 성장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쪽은 수익이 4배 성장했는데, 이쪽이 이제 이머징 시장 안에서는 코다페이라는 쪽이 수익이 3배 성장하는 놀라움을 이제 보여줬다라는 거를 되게 IR에서 잘 표현을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 공시한 자료인데, 말레이시아 쪽에 매크로키오스크 베르하드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GMO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70%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기업을 이제 갖고 온 이유는 최근 공시에서 이제 관련 재무 자료를 공시를 했는데, 이제 이쪽이 이제 오퍼레이팅 프로핏이죠. 이제 영업이익인데 2017년에서 18년도만 해도 사실 금액적으로는 엄청 적은 수익이지만 성장률로 보면은 거의 더블을 쳤죠. 근데 2018년에서 19년도로 넘어올 때는 더블을 그냥 넘어서 거의 뭐 한 7.5배 정도 되나요? 약 7배에서 8배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왔어요. 그러면은 과거에서 전 세계 다른 곳에서 보였던 성장률은 3배, 4배도 놀라웠는데, 이 말레이시아 쪽에서는 거의 7, 8배를 성장시켜버리는 쪽에 주주 지분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 뭐 되게 제조업이 망가져가지고 뭐 이게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소프트뱅크도 우버에 투자하듯 뭐 알리바바에 투자하듯 이런 식으로 뭔가 주주 자본으로 많이 얻는 수익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또 일본이라고 하더라고요. 배당금으로 뭐
뭐 수백 조를 가져오는 나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투자 관점에서 이제 기업을 볼 때 이런 쪽으로 보는 것도 상당히 일본 기업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이런 면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PG 업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일본의 대표적인 1위 PG사인 GMO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제 쭉 훑어보니까 성장성이 어마어마한 회사고 그리고 상당히 글로벌 진출도 많이 돼 있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캐시리스 사회가 도래했을 때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